지금 보내줘가지고 선생님 체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올리면서 보이는 대로 풀어볼게요. 자, 12번은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 근데 알파는 허수야. 하나의 근이 허수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뭘 찾는다? 계수 조건을 찾습니다. 계수 조건이 허수로 되어 있으면 이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 중에 계수가 독투가 내일 수가 있습니다. 루트 값이나 아니면 허수 값이 있으면 그거를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왔어? 알파가 허수라고 나왔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풀 거야? 켤레근이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켤레근이 뭐가 된다? 베타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알파분의 알파바의 제곱이 뭐가 나왔어? 실수란 말이 나왔다겠지. 허수 형태, 복소수, 허수 형태에서 실수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뭔 식을 뽑아낸다? 얘랑 켤레랑 같다는 식을 뽑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의 답은 1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체크됐네. 15번.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나왔습니다. P는 정수입니다. 자, 이러한 식이 있고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더 커? 당연히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겠죠.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절대부등식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항상 성립할 때 얘가 항상 뭘 썼다? 등호 성립 조건을 씁니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쩐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고 0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죠. 등호 성립 조건을 쓰는 이유가 얘는 항상인데 등호는 이러한 조건일 때야. 그러면 등호가 빠지면 이거 외에 이게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절대값 얘가 더 큰다는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였단 소리입니다. 요건 설명하고 말고가 없어. 당연한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크다는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였단 소리고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야. 얘는 당연히 누가 더 클 거야? 오른쪽이 당연히 더 크거나 같을 거라고.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사실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 증명 과정은 고등 하에 나옵니다. 공통 2에 나와요. 얘가 분명 이쪽이 크거나 같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어진 식은 그 외에 설명하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과 이 말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요거는 꽤 어려운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이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는 말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 말은 쉬운 말인데 이 말이 좀 불편한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풀 거라고. 이 말은 쉬운 말인데 이 말은 불편한 말이야. 이놈은 바꿔서 문제를 풀 거다고. 태연아, 선생님 목소리가 자장가야 자장가. 시작과 동시에 주무셔.
저번 주에도 주무시더만. (36번입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풀 거야. 방정식을 풀 거야. 그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것이 쉬운 방법이 되겠어요. 방정식에서 뭐가 나오면,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든지, 아니면 y는 fx-gx는 요거하고 뭐 x축과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든지, 얘를 그대로 놓고 푼다고 하면 첫 번째로 풀 거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푼다고 하면 두 번째로 풀 거야. 어떤 것이 쉽냐는 것은 그래프가 쉽다 또는 쉽다 불편하다, 얘는 얘가 쉽다야. 됐어요? 하지만 얘가 어렵다라고 하면 쉽다 어렵다로 바꿔서 풀 거야.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쉬운 걸 선택할 겁니다. 얘 그래프는 우리는 알아. 얘 그래프도 아는 그래프. 그럼 얘는 그대로 놓고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 거야. 풀어라가 아니라 풀어도 된다고.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그래프 쉽고, 이 그래프 그나마 쉽고, 여기에 K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연수 K가 나왔다. 정수 알파 베타가 나왔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식이 그래도 쉽게 나왔다. 그때 집어넣을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때 집어넣을 거야.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집어넣을 가치가 있을 때 집어넣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현재 상황은 이 점하고 이 점의 두 근은 좌우 대칭이라는 것은 보이겠죠? 하나가 알파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요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K가 뭐였어? 자연수였어.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 숫자를 때려 맞춥니다. 더 이상 알파 베타가 안 나왔는데 새로운 식이 나왔어.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장이야. 여기서 K 대신에 1 넣고 숫자 때려 맞추고, K 대신에 2 넣고 숫자 때려 맞추고. 되니? 그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돼? 문제 흐름상 하나만 나오면 돼. 문제 흐름상 하나만 나오면 돼. 이해되니? 그럼 그때 K가 얼마다? K가 2가 되면 그때 X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오른쪽만 볼 거니까. 이렇게 원래 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점은 왼쪽 오른쪽 점 X가 5가 나왔다고. 얘가 2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5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지고대로 푸는 것은 좀 더 불편한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돼. K는 자연수, 알파, 베타는 정수. 됐어요? 하지만 이거 문제를 정석대로 풀러가면
지금 푸는 방법은 알려줬어요. 그 뒤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식이 좀 복잡해서 그러지 아무 내용이 없어. 요놈의 두 근이 F알파고 하나는 F알파고 하나는 F베타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15랑 5가 나와. 근데 누가 F알파가 15인지 5인지에 대한 생각이 안 나왔다는 소리는 이게 대칭적이란 소리야.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관계가 없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fx 알아내고 문장을 마무리 지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fx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fx를 힌트는 딱 하나입니다. 1이라고 했죠? 개수가 1이라 했다고 해. 다시 말해서 식 만들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소리가 될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빨리 알아내야 할 것이 요 상황이라고. 요 상황. 뭔지 알겠죠? 얘를 조금 공부를 좀 해볼까요? 요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 여기에서 얘의 그래프는 우린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얘는 안 나왔지? K는 뭐야? 자연수야. 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그리고 얘는 어떤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어디만 그릴 거야? 오른쪽만 그릴 거야. 오른쪽만 그릴 거야. 왼쪽은 대칭적으로 그릴 거고, 얘의 그래프는 분명 Y절편이 마이너스 5이면서 오른쪽에 축이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 상황이라고. 그런데 두 근에 대한 얘기인데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가 나올 수 있는 수 딱 봐도 5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5. 아까 K에다 찍고 간 거고 얘는 얘만 보고 답을 찾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근이 허수라고 나왔습니다. 허수라고 나오면 뭘 찾는다? 계수 조건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근이 허근이면 하나의 근을 뭐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알파 바가 된다 이 말이고, 알파가 허근인데 세제곱은 실수가 됐죠. 알파가 허수인데 세제곱은 다시 실수. 아까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말이지. 알파랑 알파 바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 알파 세제곱하고 세제곱이 같다는 소리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허수라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0, 근과 계수와 관계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P는 0 또는 2. 집어넣고 확인. 그렇죠? P가 0이 되면 실근을 갖네요. 다시 말해서 P는 2가 되겠다. 뭐가 문제 핵심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자 그러지? 턱 깨면 턱 돌아가. 다음에 턱이 여기 있다 너 다음에. 턱 긁으려면 이렇게 긁어야 돼. 진짜야. 내가 얘기 안 해줬냐? 턱 돌아간 얘기. 누구요?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턱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와가지고 턱이 아까 입에 안 물질입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씩 밀다 보니까 턱이 여기까지 간 거야. 근데 반대쪽으로도 되면 되나요? 오 똑똑하네. 그럼 턱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갔다 하던 건데. 와우. 이거를 그건데 그 뭐야 불독 턱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잖아. 정세를 하면 안 좋아.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너희들이 오래 사는 방법이야. 알겠어?
38번 잠깐 언급할게요. 자, 38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 어떤 말이 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를 봤을 때 질문에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정식에서 부등식이 튀어나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방정식에서 부등식이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데 딱 이유 하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판별식밖에 없어요. 이해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없다가 아니라. 하지만 쌤 방정식에서 좀 전에 했지. 방정식에서 실근이란 말이 나왔어. 또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이 1입니다. 기본적으로 너희들 따라서 해봐야 돼.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받아야 돼. 알겠니? 여기서 아는 사실은 이 y절편 1밖에 없어요.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프와 그렇더라도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겠네. 좁아서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그러겠지? 좌우 대칭적으로 나올 거야. 양수 아니면 음수. 1번은 끝났어. 아까 이 조건 뭐였어? 등호 성립 조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지. 그러지? 그래서 1번은 통과. 자, 2번은 뭐냐? 2번은 뭐냐? 해봐.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 자,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단 말은 서로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움직여 보는 겁니다. 얘를 움직여 봤더니 이렇게 될 때 중근을 갖는 거고 이렇게 될 때 허근을 갖는 거야. 자, 중근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게 얼마야? 이 점의 좌표가 1입니다. 얘가 1이야. 그럼 얘보다 더 내려왔다는 소리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겠지. 아니 이게 되잖아. 이렇게 할 때 1을 지나니까 얘가 더 내려오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게 돼 있어. 디귿은 해결됐네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1이 있을 거라고. A하고 N은 곱하면 1보다 클까 작을까요? 모른가요?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 있어. 아, 그럴 필요가 없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네.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지. 그러면 2보다 크다? 직관적으로 해석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면 식 적어야 돼.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아. 여기 설명했어. 1대 1 1이야.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거라고. 제곱의 합이 2보다 크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찍는 다음 어떻게 찍겠어? 민주 잘 찍잖아. 찍는 다음은 참이야 거짓이야? 오우 역시 잘 찍어. 참이야? 보여줄게요. 그럼 두건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된가요? 현재 a는 뭐야? 축이죠? 축 맞나요? 뭐가 틀렸어? 예? 2분의 A라고? 그러면 A는 뭐보다 커?
1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크네요. 그럼 요놈이 2보다 크니까 2보다 크다 이런 말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2가 a가 2보다 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는 2보다 크다 말이 되는 말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방정식에서 부등식 형태 나왔다. 좀 그래프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 뭐 49번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 나온 것 중에 a가 5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a가 5보다 크다. a가 어디냐면 이 길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단거리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또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둘 중에 원래는 두 개 다 써서 풀어보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가 5보다 컸다는 말은 5보다 크면 얘가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 차이점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갔을 거라고. a가 크다는 말은 여기가 길어졌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구할 거잖아. 피타고라스로. 그러겠지. 그럼 a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 길이가 더 짧은 놈이 더 최단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요 길이가 엄마 이해되니? 합이 5면 3 더하기 2도 있고 4 더하기 1도 있잖아요. 이 제곱의 합은 9, 4하고 16, 1이야. 요 제곱이 훨씬 더 길다고. 그래서 요 길이가 짧은 게 더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말이야. 얘에서 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얘부터 하는 게 맞다고요. 흐름상. 얘를 공부를 하란 말은 얘도 해보고 얘도 해봐라. 얘하고 얘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을 건지 생각을 해봐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D가 어디냐면 여가 D, 그 다음에 C가 어디냐면 여가 C.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점은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지금 여가에 있네요. 이 길이가 짧아진 이유는 얘 때문에 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제는 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풀면 여가 C가 되었고 여가 F가 돼서 점 여가에 있다고. 더 길다고요. 가로의 길이가. 됐습니까? 그럼 끝났어. 가로의 길이는 지금 얼마야? A 플러스 2이고 세로의 길이는 3, 3, 6이 되겠네요. 다음. (57번) 자, 2차 방정식이 연속하는 두 홀수를 쓰는 방법은 자, 홀수로 썼으니까 2n-1, 2n 플러스 1로 적어도 되고, 연속하는 두 홀수의 관계는 두 칸의 차이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두 개 다. 지원아, 이것도 창문 열어 저기고.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를 홀수라는 걸 더 강조하려면 이걸 쓰는 거고,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얘는 자연수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n이 홀수
요거 편할 수도 있고. 얘는 n하고 n 플러스 1을 적을 때 en하고 en 마이너스 en 플러스 1을 적으면 얘가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식 자체가 어떤 거 쓸지는 선택하면 돼요. 이게 문제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 그러면 위에서 a는 뭐가 돼? a는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는 두 개의 곱 n의 n 플러스 2가 되겠다는 말이고 요 식을 아래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때 n은 뭐야? n은 홀수가 되겠죠. 홀수.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 지금 계속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홀수 또 자연수야. 홀수 짝수라 말하는 건 자연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홀수 짝수는 자연수야. 정수로 넘어가려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도 좀 애매하네.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줬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자연수근을 집어넣게 되면 k라고 하면 k제곱 플러스 n의 n 플러스 2 k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는 0. 자, 우리가 보통 정수 자연수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 왜 어렵냐면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 식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근데 자연수 정수 조건은 식을 완벽하게 풀이로 가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때려 맞춰라는 문제야. 어느 순간 때려 맞춰라는 문제야. 알겠니? 그럼 언제 때려 맞춰? 식이 조금 정리가 됐을 때 때려 맞추는 거라고. 알겠나요? 현재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 그러면 얘는 이 정도로 적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정리한다. 이 생각이 어려워.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안 해보는 습관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본다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여기서만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해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연수 정수는 그런 방법을 하면 꽤 까다롭습니다. 부정방정식 형태가 나와. 어느 순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 백세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때려 맞출 거야. 그럼 K에다가 뭘 넣어? 느낌상은 K에다가 봐봐요. 이거 봐봐요. 얘가 다 자연수인데 꽤 큰 수가 되잖아. 얘 꽤 오른쪽 비교 상대적으로 얘하고 얘는 비교가 안 되겠지. 얘가 더 크겠지. 얘가 크겠지. 됐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K는 내 봤을 땐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K는 1밖에 안 보여요. K가 1이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2야. n은 n도 뭐가 된다? 1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수가 뭐만 있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하고 3이 해가 되고 위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래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온 겁니다. 방정식에서 두 근을 정자연수근을 갖는 식 중에 꽤 많이 나온 식 중에 하나야. 이 형태가. 많이 나온 게 많이까지는 아니고 문제집 한 권당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 문제가 꽤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서 눈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홀수하고 자연수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 이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계속 계산하다가 그러고 나서 집어넣으려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식에다 대입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언제 집어넣는가에 대한 생각만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요근이 자연수근을 가니까 자연수 집어넣고 요걸 가지고 바로 때려 맞췄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답은 쉬웠다 이 말이야. 복잡하니까 답이 쉬운 겁니다. 다음은 56번 보여줄게요. 자, 56번도 너희들이 좀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요놈을 너희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좀 외웠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 풀이 방법은 백세야 지금 시험 기간이야. 아, 방정식 이번에 안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습니다. 시험범위가 앞쪽이잖아, 앞쪽. 앞쪽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방정식 뒤쪽이 시험범위잖아? 그럼 뒤쪽에서는 방정식이 그대로 나와. 방정식 그대로 나올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흐름 이해되니? 나올 수가 있다고, 방정식은. 방정식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허수까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배웠잖아. 생각이, 판단이 되면 내버릴 수가 있는 거라고. 이 허수 개념도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복소수가 들어가면 이제는 끝난 거야. 복소수 배웠다는 것은 다 나온다는 소리야, 이제. 방정식적 내용도 나오고, 부등식 내용도 다 나온다는 소리야. 수능 조합에서 다 나온다는 소리야. 얘에 대해서 얘를 보는 순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는 1번의 풀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1번의 풀이 방법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얘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x로 쓰고 얘를 제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온 거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래서 x6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들어내. 그러면 x6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x12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이야. 복소수에서 한 느낌이 있네요. 12제곱이 1이 되는 것은 30도짜리입니다. 30도짜리. 다시 돌아가서 요식을 보는 거야, 이제. 요식이라고 지금. 그래서 요식이 꽤 많이 나오는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을 연결해주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식에서 얘를 봤을 때 원래는 1번식대로 주로 많이 풀 거라고 해. 하지만 얘를 외우라는 것은 2번식으로 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근해 공식을 넣으면 2분의 루트 3 뿔마 제곱 i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 문제도 지금 이 풀이가 보통 이 풀이를 안 써진 이유는 뭐겠어? 이 복소평면에 대한 연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는 얘를 배웠으니까 이제 사용을 하자 이거지.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란 소리야.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란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우리는 이제 얘를 근해공 썼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이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션 12개짜리라는 소리야. 30도짜리. 됐니? 그럼 얘를 12개 더하면 얼마가 돼? 12개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이거 12개짜리가 얼마라고? 0인데 이거 몇 개 나왔어? 11개 나왔어. 11개. 11개.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얘는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알파 11제곱이란 소리야. 이해되니? 여기저기서 자고 있어. 이게 뭐라고? 12개짜리라고. 알아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알아야. 이 문제는 알아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리고 요놈이 뭐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11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1 이렇게 해서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사용합니다. 방정식, 근해 공식 사용합니다. 최근에 그 수능 쪽에서 근해 공식이 좀 나왔어. 최근에 연산이 좀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쉬워지면서 연산이 좀 복잡해지면서 근해 공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야. 인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줄 거냐면 요식 적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데 요놈이 지금 요렇게 넘어간 것이 인정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단답으로 나왔을 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객관식에서 2문제 3문제 제가 제일 어려운 거고 주관식 제일 뒤쪽이 어려운 거라는 소리가. 그러지. 그럼 시험 볼 때도 항상 100%는 아니야. 학교마다 막 3번 4번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조심해야 돼. 막히면 넘어가야 됩니다. 막히면 넘어가야 돼. 일부러 그렇게 내는 선생들이 있어. 한 3번에 좀 이상한 문제를 하나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막혀. 그 문제가 발생해. 그때부터 멘붕이 털려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 그때부터 연산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평상시에도 막히면 그냥 넘긴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빨리 가야 돼? 객관식 뒤쪽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푸는데 안 풀리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주관식 앞쪽 풀어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는 데 선생님 생각은 30분 정도, 35분.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배점 확인해야 되고, 배점. 평상시 연습할 때 배점 보고 문제 난이도 보고 확인해가지고 배점이 주관식 높다 싶으면 주관식부터 풀어보는 연습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앞에는 2점이고 주관식 10점이니까 주관식 2개 틀리면 80점이야. 어차피 1등급 안 나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배점이 주관식이 2개 10점이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80점밖에 안 돼. 주관식은 어째야 돼? OMR 카드 바로 작성하는 겁니다. 시험제 때 푸는 거 아니야. OMR 카드 바로 하는 거고 연산만 시험제 때 잠깐 하고 넘어와야 돼. 그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수령 썼는데 내가 풀이 과정이 중간에 끊겼어. 그러면 부분 점수라도 맞는 거라고. 그 부분 점수가 2.3점이야. 많게는 5점 줄 거야. 그럼 앞에 객관식 한두 문제 푸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객관식은 찍어도 되잖아. 찍으면 확률이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로 넘어올 거야. 다시 요 과정으로 넘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러면 요 식이 지금 x 12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여기에 있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란 소리죠. 그러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알파 12제곱이 1이고 베타 12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허근이야. 허근이라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그래서 1이 아니고 요놈입니다. 그래서 알파 11제곱부터 1까지 합은 0이 되고 주어진 준식이 이제 어떻게 된다면 준식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마이너스 베타 11제곱 알파 베타 11제곱에서 1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야. 하지만 이 문제를 알고 풀면 좀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이 방법을 쓰더라도 알고 풀라고. 근데 보통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류한 문제 이런 류의 얘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규칙성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10제곱을 할 수 있지. 규칙성이 없는데 10제곱 하라는 문제는 없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적어볼게. 한번 너희들이 방정식을 뭘 외워야 되는 건지. 현재는 얘를 외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합은 얼마야? 1이고 곱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얘는 너무 많이 봐서 안 틀려. 얘는 안 봐서 틀리는 거라고 해. 하나 더 써볼게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합은 얼마야? 루트 2죠. 곱은 1이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은 0. 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45도짜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요 방정식을 외우라는 이유는 그런 거라고. 요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풀 수 있다 이 소리겠지. 그러면 얘를 알았으면 우리는 얘를 근을 구하고 식을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복소평면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풀어가는 방법이고. 이해되죠? 근데 그게 서술형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를 x제곱 플러스 1은 루트 2야 x에서 제곱해가지고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거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x 8제곱이 1이라는 식. 요걸 뽑고 우리는 주어진 식을 풀어나간다. 이런 소리가 돼요. 거의 풀이 방법이 똑같죠? 됐니? 그래서 지금 뭐는 알고 있어라? 요 식의 형태와 요 식의 형태는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지.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많이 풀어봤을 거라는 거고. 58번을 언급하겠습니다. 58번 문제가 예전에는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 영현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고 했네요. 공통인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한다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두 개를 나는 빼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수가 지금 A, 2B, 3C, 2B, 3C, A 개수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씩을 빼버리면 A-2B X제곱 플러스 2B-3CX 플러스 3C-A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얘랑 공통인 실근을 갖고 있으면 얘 또한 공통인 실근을 갖고 있죠. 얘 또한 공통인 실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뭘 넣어보면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얘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네요.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얘가 1임을 알 수 있어요. 0임을 알 수 있지. 0임을. 다시 말해서 요거의 근은 하나는 1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게 아니고 다른 놈이 근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것은 요거는 좀 보여줘야 돼요. 얘가 얘의 근이 아니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알겠나요? 근데 얘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아, 그럼 얘도 1을 근을 갖고 얘도 1이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지금. 그러면 왼쪽 식이 지금 x-1에 ax-3c가 되고 오른쪽 식이 x-1
2b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분의 3c가 되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b분의 a가 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요 놈은 음의 식을 갖는다. 얘가 음의 근이냐 이 질문이잖아. 조건 다시 읽어보러 가야지. A, B, C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A, B, C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라는 말은 얘가 1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겠죠. 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은 모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는 말은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1이 될 수 있느냐 요 말이라고. 그러지? 얘가 1이 되려면 A는 3C가 되고 A는 2B가 되니까 서로 다른 A, B, C가 존재를 하네요.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라서 못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